2025년 한국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 통계청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숫자 나열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거든요. 지금부터 그 숫자들 속에 숨겨진 단서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이 사라지기 시작할 때 한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게 그냥 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사회의 뿌리, 그 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변화의 한가운데 선 국가,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입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역시 인구겠죠. 이 인구 지도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특히 어떤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울리기 시작한 그 위기의 신호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인구 감소하면 2020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보면 무려 20년 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히 미래 위기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떤 곳에서는 이미 아주 오래된 현실이었던 거죠. 아니, 그럼 이 지역들 인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줄어드는 걸까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아기가 덜 태어나고 돌아가시는 분은 많아지는 자연적 감소, 그리고 둘째는 살던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리는 사회적 감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떠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그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20대, 30대 젊은 층이고요. 또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사람 숫자 몇 명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역의 성장 동력, 말하자면 엔진 자체가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쇠퇴가 또 다른 쇠퇴를 부르는 악순환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방금 우리가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들은 왜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도시로 온다고 해서 상황이 마냥 좋을까요?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바로 그 청년들이 마주한 또 다른 현실, 압박받는 청년 세대의 경제적인 문제와 주거 문제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106만 명.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2025년에 예상되는 일주일에 15시간도 채 일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 숫자입니다.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는 거,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그만큼 불안정한 일자리가 우리 사회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에요. 물론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어르신들이에요. 하지만 청년층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현실이 정말 암울합니다. 젊은이들이 내몰리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임금도 가장 낮고 심지어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기 힘든 그런 음식점이나 소매업이거든요. 이걸 발판 삼아서 안정적인 미래를 꿈꾼다? 솔직히 너무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불안정한 일자리는요, 곧바로 주거 위기로 연결됩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증거예요. 39세 이하 청년층 중에서 자기 집이 없는 가구의 비율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은 73%를 넘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젊은 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커녕 안정적인 삶의 기반에 다지는 것 자체가 거대한 벽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청년들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동안 그럼 그들의 부모 세대, 지금의 노년층은 과연 평안할까요?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얼굴이죠. 우리 어르신들이 마주한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두 개의 차트가 한국 노년층이 처한 아주 핵심적인 역설을 보여줍니다. 왼쪽을 보세요. 소득 빈곤율, 그러니까 당장 쓸 돈이 없는 비율은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찌 수준으로 가장 높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요, 집이나 땅 같은 자산 빈곤율은 또 평균보다 낮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돈은 없는데 자산은 있다? 그 해답이 바로 하우스 리치, 캐시 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집은 부자인데 현금은 가난하다는 뜻이죠. 가진 재산의 대부분이 팔기 전에는 돈이 안 되는 부동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당장 병원 가고 밥 사 먹을 현금이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바로 집을 가지고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우리 어르신들의 현실을 설명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당연히 건강 문제로 이어지기 마련이죠. 특히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보면요. 3분 중 1분은 내 건강이 좋지 않다고 답하시고 거의 절반 가까이는 만성질환을 3개 이상 가지고 계세요. 정말 숫자만 봐도 그분들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단할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령화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공공안전 문제인데요.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유독 고령 운전자가 내는 사고만 지난 20년 동안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가 된 거죠. 자,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특정 세대의 문제를 주로 봤는데요. 그럼 이들을 지탱해야 할 우리 사회 시스템은 과연 튼튼할까요? 네 번째 파트에서는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균열의 신호들, 그 긴장감을 한번 포착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초연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 사이버 범죄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트 한번 보세요. 범인을 잡는 비율, 즉 검거율은 고작 21.8%에 불과합니다. 이건 거의 5건 중 4건은 못 잡는다는 얘기거든요.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건 뭐 고수익 저위험 사업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사회적 불평등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장애를 가진 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주는데요. 안타깝게도 비장애인과의 격차가 지난 20년 동안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벌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쉬는 것, 여가 생활에서도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저소득층은 시간은 남아도는데 돈이 없어서 여가를 못 즐기고 반대로 고소득층은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가를 못 즐기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인구 문제부터 청년, 노년, 그리고 사회 시스템의 균열까지 한국 사회의 여러 모습을 조각조각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을 한 번에 모아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도전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구 절벽, 압박받는 청년 세대, 그리고 취약한 고령 사회, 마지막으로 시스템 곳곳의 긴장. 이 4가지가 바로 이 보고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선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문제들이 전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면서 전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깊고 거대하게 뿌리내린 사회적 흐름들 앞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다음 시대를 열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을 겁니다.